2015년 8월 22일 새벽 1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해서 저는 인성을 회복하자, 그래서 인성의 총을 울리자, 인성의 총을 울린다, 이런 새 프로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야기 할아버지의 새벽 종소리로 시작해서 70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워싱턴에 가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제가 13회인가 12회인가 우리 아이들이 각각 5회씩 한 20여 회 넘게 워싱턴의 종소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새로운 인간성 회복 운동에 내가 뭐 얼마나 할까만, 그래도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성의 종을 울려라,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혹시 이 타이틀이 변할지도 몰라요, 새로 시작해 나가려고 합니다. 인성회복운동, 회복. 원래 인성은요, 참 곱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고 여리고 남을 지배하고 빼앗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유아 시절에 그렇게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인성, 참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들은 그냥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해타산이 관계없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잘 어울립니다. 그러한 것을 나이가 들면서 살다 보면 그 인간성이, 그 곱던 것이 거칠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자꾸 바뀌니까 그거에 대적하고 거기에서 나를 지키려다 보니까, 또 생존하려다 보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해지고 착하던 것이 과격해지기도 하고 또 미워도 할 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성이 본성을 거의 잃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인성을 말하는데 어른들이 지금 인성해요. 인성교육해요. 내가 보는데 저부터도 인성이 피폐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어린이들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회복하자, 닦자, 다시 이루자, 뭐 이런 거. 근데 어린 때 그때 문제가 아니라, 원래는 인성이라는 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건 신령성이에요. 신령한 영과 신령치 못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악령이라 합니다. 이 성령과 악령이 존재합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그 좋은 착한 요소가 있고 또 악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어떤 것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 착한 것이 절반이 넘으면 좋은 사람이고 반반이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그게 어느 쪽으로 치우쳤느냐에 따라서 인간성 뭔가 회복할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제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가 인성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게 부끄러워요. 누구에게 부끄럽습니까?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요. 그건 뭐 일일이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아들, 딸한테 내가 아비 노릇을 잘 못했어요. 그런 것이 인성과 부성과 뭔 관계가 있는가 모르지만 복합적으로 내가 그러면서 인성을 말해도 되는가?
아내한테 내가 인성을 말하기에 부끄럽습니다. 또 세상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성회복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야 너나 잘해라 이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가 하면 물론 그 친구 인성 말할 만한 사람 있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더 적을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서 내가 나를 돌아볼 적에 벌써 6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때로는 나를 속이고 거짓으로 많아요. 사람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잘 사는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이 나의 그 욕심, 본능 이걸 따라서 가는데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너 인간성을 회복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살기가 힘들어지는데 내 기업이 어려워지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에서 큰 전기를 맞습니다. 전기를 기승전결해서 하여튼 그 추락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인생이 추락하자 제가 생각한 것이 참 산다는 게 무엇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인생대학이라는 홈페이지를 오래됐네요. 벌써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인생이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이냐 부질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던 가운데 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 5권을 제가 쓰잖아요. 내가 그분의 일대기를 쓰면서 참 나 같은 사람 내가 사치스럽다. 그분은 정말 아들, 며느리, 손자 줄줄이 앞세우는 인생의 쓴맛이라는 건 정말 소태보다 더 쓴맛을 다 느끼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추구해온 가치가 뭐냐면 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잘 돼야 된다. 그게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가치 추구론이고 배운 대로 성장. 그러니까 집안채가 없이 살았어요. 그 높은 벼슬에 종이품이면요 어마어마한 벼슬 아닙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셨지만 평생에 집 한 칸을 남기지 못하고 왜? 부정을 주는 돈만 가지고 살으니까 나라에서 나오는 녹이 그게 70평생에 7년인가 나오는데 밥 먹고 살기에도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일제의 나라가 휘말려 들어가니까 그분이 가족을 돌보다 보면 나라 일을 할 사람이 나라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끌어줘야 되겠는데 그러는 그의 일대기를 5권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상재 선생의 인본주의 사상을 배웠어요. 내가 고뇌하고 고민하던 그 가치관이 새롭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월남 이상재 선생 5권에 이어서 생각을 똑바로 하고 그래서 생각하기고 말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대화하기고 그리고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품위학이라고 하는 책도 써냈어요. 그러면서 줄곧 생각해온 것이 부끄러운 내 인생. 근데 이게 내가 나무로 살아간다면 아무 생각이 없이 편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요, 우리 집에 가훈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생각 좀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이 작가로 변신돼 있어요. 그러면 작가로서 또 신문사의 논설위원을 오래 했어요. 지금도 사설 칼럼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물질만 빼놓고서는 모든 점에서 내가 어른입니다. 어른이죠. 손자 손녀가 6명이에요.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줄줄이 내 식구가 12명입니다. 내가 그 손자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아들은 미국에 있잖아요. 워싱턴에서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를 하잖아요. 격이 있습니다. 수준도 있어요. 미국에서 기자라는 것은 간단치 않죠. 그러면 할아버지로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려면 술 먹으면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술 먹은 사람은 외로움은 심심한 걸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뭐 그것이 뭐 예쁘다 싶으면 예쁜 대로, 본능적이죠. 그것을 인성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수성이라 합니다. 동물성,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뇌가 움직이는 거. 우리는 인간은 대뇌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동물은 대뇌가 없습니다. 껍질이 소뇌만 있어. 본능. 그렇게 살면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안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 손자 손녀를 여러 명 두었어요. 이번에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그 아이들을 할아버지로서 가서 미국에서 15일간 지나면서 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으나 어떻게 엄마만 하겠어요. 결론, 미국에서 갔다 오고 아이들과 영상을 한 400편 찍고 책을 여러 권을 내고 지금도 제작 중인 책은 또 인성학 연구 통론입니다. 6권짜리예요. 인성교육의 지침서를 내가 6권을 써놓은 게 가본은 나왔는데 아직 책이 안 나와요. 이 친구가 책 얘기는 계속하면서 왜 빨리 안 빼나 돈이 없나 봐요. 출판사가. 이런저런 책을 써오고 영상을 찍고 친할아버지로 양할아버지로 혹은 멘토 멘티 스승과 제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여실하게 느끼는 것이 능력 다소를 떠나 크고 많고를 떠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인간성 회복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는 게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꼭 받는 거라는데 응답 없는 것도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그 기도도 수정을 하고 생각도 바꾸고요. 응답이 팍팍팍팍 오는 것은, 그때마다 오는 것은 그건 일종의 뭡니까?
무속이나 뭐 미신 같은 거죠. 하여튼 우선 기도에 기초를 깔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또 건방진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받기에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몸이 아프구나. 아, 저 사람이 슬프구나. 아, 저 아이가 마음이 괴롭구나, 외롭구나, 뭐가 먹고 싶구나.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세종인성학당입니다. 세종인성학당 이번에 큰 행사를 치렀어요. 이 어린이들 넷이 부모를 떠나, 아니 부모가 자기 품을 떼어서 나에게 4학년 5학년 어린이들 넷을 맡기는 그 부모의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그냥 보통 생각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가니까 맡기는구나, 나를 믿고, 그 정도 이상입니다. 어떻게 나는 그 아이들 돈까지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그 부모들이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근데 기대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과 미래와. 나는 지금보다는 미래에 비중을 뒀어요. 영상을 찍은 것을 봐서 들어보니까 영상 촬영이 30점이에요. 30점. 우리 아이들에게 교대로 시켰으니까, 아, 참 영상 줌을 안 써야 되는데 줌을 당겨가지고 돌리면 엉망. 그리고 화면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러고 움직여. 그러나 그것은 현실입니다. 지금이에요. 현상이에요. 현상. 미래는 그 속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미국을 갔다. 미국은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세계책 한국에 오잖아요. 미국의 역사와 문화와 교육은 우리 한국의 본류입니다. 본류. 거기에 가서 뭐 정신없었죠. 지금은 아주 멍할 거예요, 아이들이. 나도 멍하니까. 그러나 졸가리. 그런데 사람, 미래를 먹고 사는 사람이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뭐 좀 멍청해서 나는 미래만 먹어요. 나는 오늘을 잘 안 먹습니다. 거의 난 미래형이에요. 근데 삶이 바보거든요. 오늘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짓이에요. 그야말로 짓거리. 무슨 인성회복운동이야. 어떻게 할 건데. 못해요. 내가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다가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야,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형은 돈입니다. 그리고 성적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올백. 미래형은 그게 아니에요. 돈도 줄 게 없고 점수도 줄 게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막막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줍니다. 꿈의 싹을 심어주는 거죠. 어린이들에게. 노인들에게는 마지막 꺼져가는 그 촛불, 다 꺼져가는 촛불이에요. 내가 왜 타고 있었는가? 내 몸을 왜 태웠는가? 그것을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서, 자, 나는 이제 꺼진다. 꺼지는 내가
다 버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배려입니다. 헤아림입니다. 베푸는 거죠. 뭘 베풀어? 뭐 돈 베푸는 게 아니고, 잘 살았다. 내 아들아, 태어나줘서. 참, 내 남편아, 내 아내야. 이제 그 예쁜 말 한마디 하고, 두 마디 하고, 예쁜 말 10마디 하고, 아름다운 생각, 복된 행동, 한 발짝이라도 10발짝이라도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말해줄 수 있고 생각을, 평생에 이게 엉덩이 뿔나듯 책만 보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지식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도 많이 하는 걸 다 안 써먹어요. 나는 댓글로 되어 말글로 써먹는 그것이 내 사상입니다. 아는 것. 어떤 사람은 말글로 배워가지고 댓글로도 안 써먹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 없어. 어린이를 무시해. 노인을 폄훼해.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모자에 달린 간판을 봐. 그 사람의 직업을 봐. 돈을 봐.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성 괴멸 상실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오니까 제가 15일간 신경을 많이 쓰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자면은 영상이 그나마 안 돼. 그러니까 목이 이게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어제 미소네 집에서 초란을 가져서 그걸 2알을 먹고 새벽에 하나를 먹었더니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턱 걸려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딱 빈집이요. 반찬 있던 거 싹 버리고 갔거든요. 음식이란 건 싹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몸은 엉망이에요. 그 친손녀들, 양손녀들 버글버글 하다가 갑자기 그냥 딱 정전이 된 것 같은 맹한 거 있죠. 이 허탈한 마음. 왜 사나? 왜 왔나? 도둑할까? 내가 도둑하면 가요. 당장에 내 가면 갑니다. 가서 안 오면 그만이요. 누가 나 잡아가? 불법체류 제가 한두 명이요. 수십만인데. 그럴 때 내가 생각했습니다. 시바이 저 아프리카를 갔다. 내가 말이 통하는 나라가 여기예요. 물론 미국에서도 말 통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서는 여기가 맹한데, 근데 하나님 나를 여기다 갖다 또 놓으셨어요.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득 생각하기를, 딸이 말한 게 생각나요. 엄마 아빠들,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뭐 서운해하지 않느냐고. 야야, 그건 무슨 소리냐? 아니, 사람 모른다. 잘해준다고 해서 다 그걸 알아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서운하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느냐고. 아이고, 그런 염려는 붙들어 매. 우리 엄마 아버지들 그런 사람 없어. 내가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 그러면 다행이고. 근데 일주일이 딱 지나도 아무도 전화 한 통이 없으니까 문득 뭔가 서운한 게 있는가 보다. 있을 수 있지. 이게 잘
잘한다고 사랑하면 기분 나쁜 게 있습니다. 너 왜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요. 그것이 남녀간의 사랑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짜고 싫은데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싫은 사람한테 정을 준 거예요. 그거 괴로운 겁니다. 맞지. 이게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들이 좋은 것만 얘기하겠어요. 애들이 얼른 생각하면 나쁜 것부터 생각이 나지. 할아버지한테 혹은 뭐 제니네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걔들만의 그 서운한 게 있어서 그걸 얘기하니까 엄마 아빠들이 속이 상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오지. 소견이 없어서 소견이 없지는 않지. 엄마 아버지인데 나이가 다 중년인데.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알아주도록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성 회복에 인성의 종을 더 쳐야 돼. 더 기도를 해야 돼. 그렇다고 집어 던질 수도 없고. 지금 나는 미국에서 15일간 촬영하고 편집하고 했던 것을 올리는 중인데 이게 31일까지 꼬박 걸립니다. 하루에 4개, 5개, 6개씩 올려서 그래서 31일까지 가요. 목은 또 이렇고 오늘 수업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어. 목이 안 나와. 조금만 힘있게 말하면 딱 막혀버릴 건데 가슴이 터지는 거야.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리고 잠을요 엄청나게 잡니다. 하여간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자는 것 같아요. 돈은 오면 자요. 정신이 없어요. 안 아픈 데가 없고. 고생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엄마들은 또 서운해. 서운하다면 내가 사과를 해야지 어떡하겠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알고도 내 인성이 그밖에 안 되니까 나라고요. 나 천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성자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 엄마 아버지들이 전화가 안 오니까 섭섭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는 인간성 회복 운동에 큰 꿈을 가지고 내가 뭘 할까만 그래도 그냥 태평양물을 곧부로 푸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태평양물을 숫자로 퍼내던 것이 있더라도 내가 어리석어도 한 숟갈씩 푸는 겁니다. 누가 바로 그 수저로 태평양을 푼다고. 언제 다 풀 거예요? 태평양을 다 퍼야 거기서 고래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발길로 그 수저를 걷어차이는 그런 게 더 많겠죠. 잘한다 그래 박수 쳐주는 거.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박수가 없는 삭막한 길을 가는 사람이 개척자입니다. 박수 받는 길을 가는 것은 스타예요, 스타. 그들은 개척자가 아닙니다. 학문이고 자연이고 무슨 과학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인가. 나는 이제부터 그걸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인성의 종을 울려라 해서 그걸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보고 그리고 또 나의 현실 환경을 보고 특별히 내 손자 손녀들을 보고 우리 미소나 이 어린이들을 보고
할아버지로서 또 작가로서 인성 회복 운동을 하는 운동가로서 하겠다고 하는 운동가로서 열심을 내서 살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이 우리가 인성학당이 모이는 날입니다. 이것저것 우선 그 일본어도 시작해야 되고 영어도 좀 더 새로운 힘으로 도약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엄마들도 무엇인가 할 것을 잘 맡겨야 되겠고 대전학당을 설립해 보려고 지금 뛰는 분들이 계속 뛴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대전학당도 만들어야 되겠고 부산학당, 서울학당 아무튼 새로운 마음으로 낙심이 많이 돼요. 이 외로운 거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걸 내가 왜 알아주길 바라는가 모르지만 정막강산 같은 이 집에서 더욱 연구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